최근 미국 현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는 미국인 영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테스 형을 검색한 외국인들이 가사 뜻을 번역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변호사, 시카고의 의사, LA의 음악가까지 트로트에 빠진 미국인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가수 나훈아. 그 중에서도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곡 바로 테스 형인데요. 철학과 인생이 깃든 노래 한 곡에 미국의 상류층조차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크리스틴 블레이크입니다. 매년 365일 중 300일은 사무실과 법정을 오가며 일에 묻혀 살고 있죠. 맨해튼 고층 빌딩 58층에 자리한 제 사무실에서는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전망, 높은 연봉, 그리고 번듯한 명함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삶 속에서도 왜 이토록 공허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밤늦게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저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나만 홀로 외로운 기분이 들곤 합니다. 35살의 나이에 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작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도 12시간 넘게 일한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네요. 또 배달음식으로 저녁을 때워야겠습니다. 이런 날이 한 달에 2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식사를 기다리며 최근 맡은 대형 기업 간 소송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승소율 98%, 로펌에서 최연소 파트너, 법률 잡지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여성 변호사 10명.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다니지만 정작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죠. 화려한 뉴욕의 밤을 배경으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거울처럼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일까? 법대 시절 품었던 정의에 대한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지만 그 성공은 마치 반짝이는 유리 조각 같아서 실체를 잡으려 하면 손가락만 베이는 기분입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의 약속도 변호사 동료들과의 네트워킹으로 대체되곤 하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휴가를 떠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연애는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네요. 데이트 앱에 프로필은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매칭된 상대와 만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 집 근처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을 하고 7시 30분에는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은 대부분 회의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우고 저녁은 밤 9시 이후에나 먹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니 대학 동창이 결혼 소식을 올렸네요. 또 다른 친구는 둘째 아이의 첫걸음마 영상을 공유했고요. 이런 소식들을 보며 축하 댓글을 남기지만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자리합니다. 모두가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죠. 내일은 중요한 국제 소송건으로 첫 한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번 출장이 단순히 일의 연장선이 아닌 무언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짐을 싸면서도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화려하지만 공허한 이 삶에 어쩌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튿날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하루 일찍 도착하기로 했던 결정이 다행스러웠죠.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뉴욕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의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불빛, 그리고 네온사인 속에 섞인 한글 글자들까지.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그 노래는 마치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알 수 없는 가사였지만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래 중간중간 반복되는 테스 형이라는 외침은 어떤 간절함과 친근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무거운 캐리어를 잠시 내려놓고 로비 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에 올라가 쉬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노래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했어요. 바에 앉아 칵테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바텐더에게 방금 나오던 노래에 대해 물었고, 나훈아라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의 테스형이라는 노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외국인 손님 중에도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테스형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바텐더의 설명에 따르면 테스는 이름이고 형은 남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했어요.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칵테일을 마시며 그곳에 더 머물렀어요. 바텐더의 배려로 그 노래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듣는데도 가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그러면서도 위로와 응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영어로 볼 수 있는지 물었고, 바텐더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영어 번역본을 보여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사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이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생의 고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메시지,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노래를 들으며 문득 뉴욕에서의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달려온 시간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외로움, 그리고 잊고 있었던 인생의 진짜 의미에 대한 질문들까지. 이방인의 귀에 들리는 낯선 음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국경을 초월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시차 적응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 스마트폰으로 테스형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여러 영상과 공연 클립,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피로가 남아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활기찼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지만 문득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빽빽한 일정 사이에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은 물론 중요한 소송건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우연히 마음을 사로잡은 그 노래와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커피 한 잔을 더 주문하며 오늘 만날 현지 법률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업무 외적으로도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테스형이라는 노래 하나가 이토록 제 호기심을 자극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 우연한 만남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오전 9시 현지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 변호사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자기 소개를 마친 후 박 변호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건이 상당히 복잡한 국제법 요소가 얽혀 있어 제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길고 복잡했지만 박 변호사의 전문성과 명쾌한 설명에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회의를 중단했을 때 박 변호사는 근처에 괜찮은 한식당이 있는데 한국 음식을 먹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은 뉴욕의 한식당에서 먹어본 불고기와 비빔밥이 전부였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제안을 받아들였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분주함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뉴욕의 그것과는 또 다른 리듬과 에너지가 도시에 흘렀습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 들었던 노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테스형이 나훈아라는 가수의 노래로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 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커피를 마시며 나훈아라는 가수에 대해 그리고 그의 노래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낸 문화적 상징이라는 이야기였죠. 특히 테스형에 담긴 인생 철학과 위로의 메시지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깊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영어 번역을 보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하자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번역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감정이 있다고 했어요. 한이라고 하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를 언급하며 나훈아의 노래는 그 한을 아름답게 승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어젯밤 느꼈던 묘한 감정의 정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도
단순한 기쁨도 아닌 인생의 고단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공존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정서가 왜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조금씩 명확해졌어요. 오후 회의가 끝난 후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나훈아의 노래 가사집이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번역이 함께 실려 있었죠. 그녀는 제가 관심이 있다면 책자를 빌려주겠다고 했고 더 많은 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히 책자를 받아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가사집을 읽으며 여러 노래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특히 테스 형의 영어 번역문을 다시 읽으며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성찰이 담긴 가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할 시간은 더 짧다. 돈보다 값진 것은 함께 나눈 웃음과 눈물.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희망을 만든다. 이런 구절들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뉴욕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가치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자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찾아온 감정의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 노래에 대한 깊은 감상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 관심에 기뻐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그녀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이야기는 마치 나훈아의 노래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부모님 세대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이야기였죠. 효라는 가치와 인내,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이 한국 문화의 근간이며 나훈아의 음악은 그런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서 테스 형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국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역사까지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노래를 들으며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송 준비로 바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박 변호사와의 업무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녀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를 넘어 한국 문화의 안내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주었습니다. 미팅 사이사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특히 음악과 예술을 통해 표현되는 한국인의 정서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변호사는 내일 재판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식사 후 그들이 저를 이끈 곳은 노래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가라오케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열정적이고 화려한 분위기였죠. 개인실에 들어서자 벽면의 대형 스크린, 2개의 마이크, 그리고 두꺼운 노래 목록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불렀고 모두가 함께 박수를 치며 흥겹게 호응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뉴욕의 어떤 술집이나 클럽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에게도 노래를 부를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난감했지만 문득 로비에서 들었던 테스 형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자 모두가 놀라움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직접 노래를 검색해 예약해 주었고 곧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글 가사를 따라 읽기는 힘들었지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라 멜로디와 리듬은 어느 정도 익숙했어요. 특히 테스 형이라고 외치는 부분에서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여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팀원들은 열렬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보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담았고 허락을 구한 뒤 제 휴대폰으로도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그날 밤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녹아들어 진정한 흥을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찍힌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낯선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충동적으로 그 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밤, 나훈아의 테스 형과 함께 라는 짧은 글과 함께였죠.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게시물에 수십 개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뉴욕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제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흥미를 보였고
몇몇은 노래의 제목과 가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에 별로 활발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이런 반응이 신기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았다며 한국 음악을 해외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되었다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웃으며 반응했지만 사실 어떤 작은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 회의를 마친 후 박 변호사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 문화에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보인다고 언급했어요. 특히 나훈아의 음악에 담긴 정서를 느끼고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문화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축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이 문득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음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나훈아의 노래가 담긴 음악 파일과 영어로 번역된 가사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 돌아가서도 이 노래들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 짧은 한국 방문이 단순한 업무 출장을 넘어 제 내면의 작은 변화를 가져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그동안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 감동을 넘어 어떤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인천공항에서 작은 선물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나훈아의 음반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서가를 둘러보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영어 서적도 몇 권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시차 적응으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새겨보았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저는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나훈아의 음반을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익숙해진 멜로디가 아파트를 채우는 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전 법률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한국 출장 성과에 관심을 보였고 소송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에 만족해했어요. 점심시간 몇몇 가까운 동료들이 제 소셜미디어에서 본 노래방 영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테스 형의 의미와 나훈아라는 가수에 대해 설명했어요. 평소라면 업무 이야기로만 채워졌을 점심시간이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한 대화로 물들었습니다. 주말, 집에서 정리하던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박 변호사가 준 가사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차 한 잔과 함께 가사집을 읽어내려 갔어요. 나훈아의 다른 노래들도 테스 형처럼 깊은 삶의 철학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무시로라는 노래의 세월은 무시로 흘러가도 그대 내 곁에 있어주오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뉴욕에서의 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성공과 효율을 위해 달려온 시간 동안 정작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깊은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까지. 차가운 도시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느라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는 일은 뒤로 미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동안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있던 것들을 다시 앞으로 당기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테스 형을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북적거림 속에서도 그 노래는 묘한 평온함을 선사했어요.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에서는 평소와 같이 바쁜 일상이 이어졌지만 제 내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동료 제니퍼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잠깐 한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피어났다고 했어요. 제니퍼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훈아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그 음악에 담긴 감정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말에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한국 음식과 함께 한국 음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니퍼의 모임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교수, 작가, 미술가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나훈아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준비해간 음반을 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듣던 이들이 곧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이해하지 못해도 음악에 담긴 감정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문학 교수로 일하는 마이클이 다가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다문화 문학 강좌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 노래 가사의 문학적 가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계획 중이었어요. 나훈아의 가사에 담긴 철학과 정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그 특강에 제가 게스트로 참여해 한국 음악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몇 달 전에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에 대해 대학 특강을 한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시 한번 테스 형을 들으며 창밖으로 뉴욕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단순한 외국 음악이 아니라 제 삶의 작은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내면에 가져온 변화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진 작은 돌이 점점 더 넓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특강을 준비하며 더 깊이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고 때로는 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고 때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자료까지 보내주었어요. 특강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이클 교수가 간단히 저를 소개한 후 강단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훈아의 음악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어요. 나훈아의 테스 형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작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녹아있는데 이것은 슬픔과 기쁨, 체념과 희망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보여주고 배경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의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개인의 희생과 인내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런 배경이 어떻게 음악에 반영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 음악을 더 들을 수 있는 추천 목록을 요청했고, 다른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자랑스럽게 몇 마디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작은 문화 교류의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 교수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강의가 대성공이었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현지 대학 신문에서 이 특강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주 대학 신문 기자와 만났습니다. 한국 방문 경험과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발견한 문화적 통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자는 특히 제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이런 문화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노래에 담긴 인생의 지혜와 위로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어요. 제게 테스 형은 단순한 외국 노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내 신문을 넘어 지역 문화 칼럼니스트의 눈에 띄었고 뉴욕의 작은 지역 신문에 뉴욕 변호사가 푹 빠진 한국 트로트 테스 형, 인기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었어요. 기사에는 제 인터뷰 내용과 함께 나훈아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적 잠재력에 대한 문화평론가의 코멘트도 실렸습니다. 이 작은 지역 신문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이 기사를 발견하고 번역해 공유했어요. 미국의 지식층 여성까지 감동한 나훈아 노래라는 제목으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제 이야기가 소소하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역시 나훈아라며 자부심과 반가움을 표현하는 반응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몇몇 한국 커뮤니티 게시판의 댓글들도 번역되어 있었어요.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하네요. 국경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다니. 우리 정서가 외국인에게도 통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역시 국보급 가수. 이런 반응들을 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동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현지인들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메아리가 산을 넘어 더 큰 소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주말, 제니퍼가 주최한 또 다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자 중 몇 명이 저의 신문 기사를 읽고 왔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 명은 실제로 나훈아의 음악을 찾아 들어보았다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테스형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종종 듣는다고 했어요. 그날 밤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카를로스는 자신의 고향 민요를 이탈리아계 안 나는 클래식 이탈리아 칸초네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물론 테스 형도 함께 감상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의 원을 그리며 공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들은 한 곡의 노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우연이 어떻게 제 삶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는지 놀라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테스형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주말마다 한국어 초급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종종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는 아시아 지역 클라이언트들을 담당하는 팀으로 자원했죠. 업무적으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어요. 지역 신문 기사와 대학 특강을 통해 저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죠.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자리에 서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와의 영상 통화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제 솔직한 경험과 감상이 더 값진 것일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결국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더 깊이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나훈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한국 대중음악을 찾아 들었고 그 배경에 대한 책과 자료들을 읽었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다양성과 깊이에 더욱 매료되었어요. 포럼 당일, 한국문화원의 작은 강당은 생각보다 많은 청중으로 채워졌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패널로는 저 외에도 한국학과 교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테스 형을 듣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점차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나훈아의 음악에 담긴 한과 정의 정서가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움직였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입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에 호소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 청중은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물었고 또 다른 이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 음악의 매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노래방 문화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함께 감정을 나누고 위로하는 사회적 의식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나훈아의 음악처럼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문화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문화대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제 삶에 또 다른 차원이 열렸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이제는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도 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원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원 관계자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저희 테스형 경험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방송 제작팀이 뉴욕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문화 교류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한국에서 온 제작팀은 제 일상을 따라다니며 여러 장면을 담았어요.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모습, 집에서 나훈아의 음악을 듣는 장면, 그리고 한국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즐기는 모습까지. 인터뷰에서는 한국 방문 경험과 테스 형을 통해 느낀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이 어떻게 제 삶의 관점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어요. 제작팀은 특히 제가 노래방에서 테스 형을 부르는 영상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영상을 다큐멘터리에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제작팀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다며 한국 시청자들이 분명 큰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큐멘터리는 2달 뒤에 방영될 예정이었고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링크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무심코 들었던 한국의 노래가 제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겠죠. 다큐멘터리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제작팀에서 보내준 온라인 링크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었어요. 밤 11시,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다음날 정오였죠.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세계인의 눈에 비친 우리 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의 한국 문화 경험을 다루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에 소개되었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배경과 함께 저의 법률 사무소 모습, 그리고 일상생활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한국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고 노래방에서 테스 형을 부르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처음 테스 형을 들었던 순간의 재연 장면이었어요. 한국 배우가 저를 연기하며 호텔 로비에서 노래에 매료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 음악의 보편적 감동과 문화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직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다큐멘터리를 봤다며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에서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전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문화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문화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증했고 특히 나훈아의 음악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훈아 측에서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문화원에서 열린 특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모임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전통 다과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배경에서는 조용히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문화원장의 환영사 후 제가 간단히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모든 일이 한국의 노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나훈아의 테스 형은 제게 단순한 음악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와도 같았어요. 음악이 가진 힘, 그리고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한 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각자의 문화적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 한국계 미국인 청년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고, 미국인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한국 문화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눴어요. 모임이 끝난 후 문화원장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 주요 연사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큰 규모의 문화 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며 이제는 한국 문화와 제 삶이 더욱 깊이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문화 교류의 메신저라는 새로운 역할이 제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풍요로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한국 방문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경쟁, 끝없는 일의 연속이었던 삶이 이제는 문화적 호기심과 깊은 인간적 연결,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변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훈아의 무시로였어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세월은 무시로 흘러가도 그대 내 곁에 있어줘 라는 가사가 마음을 적셨어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과 테스 형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글로 정리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제목은 낯선 노래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로 정했습니다. 법률 문서가 아닌 온전히 개인적인 경험과 감상을 담은 에세이였어요. 글을 쓰는 동안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 박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노을이 지는 한강의 모습까지. 특히 노을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오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영상을 에세이의 마지막에 첨부했습니다. 에세이를 완성하고 잠시 망설인 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법률 관련 글만 간간히 올렸던 제 블로그였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댓글란에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한국인들은 자국의 문화가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표현했고,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나훈아의 음악을 찾아 들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의 빌딩 숲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경쟁적인 이 도시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낯선 노래 한 곡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출판사에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제 블로그 에세이를 읽고 연락을 주셨다며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의 시선을 담은 책을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은 때로는 우연히 들려온 한 곡의 노래일 수도 있겠죠.